안녕하세요. 저는 제 나이 34살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 생활을 시작해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후회되지는 않아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고요. 결혼을 준비할 때도 조금씩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사람이라 바로바로 받아쳤거든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어머니와 남편이 보여주는 행동에 답이 없다고 판단하고 바로 돌아섰습니다. 저랑 예비신랑은 대학교 동창이었어요. 20살, 21살 때부터 사귄 건 아니었고요.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교양 수업에서 만나 같은 조가 되었죠. 그때를 시작으로 약 10년 정도를 만나니 제 나이 34살이 되더라고요. 둘 다 크게 결혼 생각이 없이 만났지만 만난 시간이 10년이나 되다 보니 양가 어른들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도 이왕 결혼할 거라면 예비신랑과 같은 사람이랑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워낙 잘 챙겨주고 자상한 성격이었거든요. 둘 다 적은 나이가 아니다 보니 모은 돈이 적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사실 거의 다 결혼 준비하다 다툼이 되면 돈 때문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비신랑은 저한테 다 맞춰주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싸울 일이 없었네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있어? 다름이 아니라 너희 아직 신혼집 안 정했지? 내가 신혼집 하나 받은 게 있거든. 네, 어머님. 신혼집은 아직 정하진 않았어요. 결혼 준비 어느 정도 하고 신혼집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잘 됐다. 그럼 이번에 나랑 같이 신혼집 보러 가자. 네.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얘랑이랑 시간 맞춰서 어머님 댁으로 갈게요. 그렇게 저희는 주말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신혼집을 보러 갔어요. 생각보다 집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한 지역이랑은 거리가 있는 편이었어요. 아무래도 저랑 예비신랑이나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 두 회사의 중간 정도 위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둘 다 회사를 갈 때 10분 이내인 지역을 찾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출퇴근 시간이 짧아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소개해주신 신혼집의 위치는 저희 둘 다 회사까지 30분 정도 걸리는 위치라 애매하더라고요. 그래도 가격만 괜찮으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며 집을 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집 괜찮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때? 집 괜찮지? 이렇게 잘 빠진 곳은 잘 없어. 그러게요. 평수가 넓은 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방들이 넓어서 그런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네요. 역시 우리 며느리가 보는 눈이 있네. 어때? 여기로 오늘 신혼집 계약할래? 저희 둘 회사랑 거리가 좀 있긴 한데 여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32평에 4억 7천이야. 내가 아는 사람이 우리 아들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 집 보여준다고 하더라고. 웬만한 부동산에 내놓은 가격보다 저렴하게 잘해지는 거야. 솔직히 가격이 3억 중반이었다면 30분 정도의 거리는 출퇴근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한 예산이 훌쩍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이 집을 살 이유는 없었거든요. 솔직히 집이야 32평대 안에서 고를 거라 큰 특징 없으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게다가 이 집은 버스 정류장,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조금 걸어야 돼서 불편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초과된다고 말씀드렸네요. 4억 7천이요? 생각보다 많이 비싸네요. 저희 예산이 3억 후반에서 4억 정도였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많이 초과돼서 아무래도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는 이 가격에 구하지도 못해.
집도 다 터가지고 얼마나 넓게 쓸 수 있는데. 그렇긴 한데요. 대중교통 이용하려면 좀 많이 걸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둘 다 회사까지 30분 정도 걸려서 예산 초과되면서까지 여길 계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게 강의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최대한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어머니도 제 생각을 존중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만한 곳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여길 계약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집이 내가 아는 사람이 보여주는 거라 이 가격인 거야. 그 동산에는 4억 9천에 내놨어. 근데 내가 우리 아들 결혼해서 신혼집 알아본다고 하니까 그 동산 시대보다 싸게 해준 거라니까. 어머니, 근데 저희가 원하는 신혼집은 아닌 것 같아서요. 저희가 다시 알아볼게요. 시어머니 지인분이라 저렴하게 내놨다고 생각해서 우리한테 신혼집으로 계약하라고 하셨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정중하게 저희가 원하는 신혼집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리면 그런가 보다. 그럼 너희가 알아봐라 하실 법도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매일같이 전화하셔서는 시어머니가 보여준 신혼집을 여전히 강조하시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너 아직 신혼집 계약 안 했지? 내가 보여준 것만 한 데가 없어. 가격 때문이면 내가 한번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볼게. 어머니, 가격도 비싼 편이긴 하지만 저희가 굳이 그 지역에 집을 구할 필요가 없어서요. 너희가 뭐 그 회사 평생 다닐 것도 아니고 나중에 회사 옮기게 될 수도 있잖아.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연락에 시달리는 제 모습을 보던 친정엄마가 또 신혼집 때문이냐고 물어보셨어요. 또 전화하셨어? 이번에도 그 집 계약하라고? 맞아. 아우, 예. 그 정도면 그 집 팔아주는 대가로 돈 받기로 한 거 아니야? 거기 집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너희 회사랑 거리도 멀다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매일같이 전화해서 계약하라고 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 시어머니 말로는 지인이 우리 결혼한다고 하니까 보여준 집이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더 저렴하게 해주시는 거라고. 뭐 그렇게 저렴한 것도 아니더만. 엄마 생각에는 그 집 팔아주는 대가로 어느 정도 돈 받는 것 같아. 원래 집 잘 안 팔리면 주변 사람들한테 수수료 어느 정도 줄 테니까 집 좀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잖아. 에이, 설마. 그럼 수수료 받으려고 우리한테 집 계약하라고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전화해서 신혼집 계약하라고 널 둘둘 볶을 수가 있겠니? 우소방한테 한번 물어봐봐. 우소방은 뭐라고 하는데? 친정엄마의 말이 조금 일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비신랑한테 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혹시 어머님한테 무슨 말 들은 적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그때 우리한테 신혼집 보여주신 이후로 매일같이 나한테 전화하셔서 그 집 계약하라고 하시는데 자기 혹시 뭐 들은 거 있어? 들은 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솔직히 우리가 생각한 예산도 초과하고 굳이 그 집을 계약할 이유가 없는데 계속 하라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 저렴하게 해주셔서 그런 거 아니야? 뭐 따로 들은 건 없는데? 그래? 그럼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한번 물어봐봐. 내가 물어봤다는 말 하지 말고 왜 계속 거기 아파트 계약하라고 하냐는 식으로. 알았어. 물어보고 알려줄게. 하지만 물어보고 알려준다던 예비신랑은 하루 이틀이 지나도 저한테 통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트하는 날 물어봤어요. 어머님한테 여쭤봤어? 그 집 왜 그렇게 계약하라고 하시는 거야? 제 말을 들은 예비신랑은 우물쭈물거리며 말을 잘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혹시 어머님 돈 받기로 하셨냐고 물어봤죠. 왜? 어머님 혹시 그 집 팔아주고 돈이라도 받기로 하신 거야? 어떻게 알았어?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도 얘기한 거야? 아니, 어머님한테 들은 건 아니고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가 그 집 팔아주는 대가로 수수료 받기로 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었거든. 사실은 지금 그 아파트에 사는 분하고 이야기가 있었나 봐. 부동산 안 거치고 계약하면 엄마한테 뽀찌 좀 떼어주기로. 아무래도 부동산 안 거치고 거래할 수 있는 거다 보니 그게 더 낫는 장사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더 우리한테 계약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신랑의 말을 들어보니 친정엄마가 한 말이 딱 들어맞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런 이유로 우리한테 신혼집 계약을 하라고 하시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시어머니 통해서 집 계약하면 진짜 부동산에 통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보니 그 정도 수수료를 세이브한다 쳐도 저희한테는 이득되는 것이 없었어요. 어머니랑 집 한 사람만 좋은 계약인 거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알아본 그 동네 시세에 비해 그렇게 저렴하게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균 시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예비신랑한테 어머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해버렸어요. 그럼 어머님이 수수료 벌려고 우리한테 그 집 팔려고 하신다는 거야?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다른 이유도 아니고 고작 수수료 때문에? 고작은 아니겠지. 근데 엄마 말 들어보니 거기로 계약하는 게 엄마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을까? 사실 거기도 나쁘지 않았잖아.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냥 거기로 신혼집 계약하는 게 어때? 아는 사람이니까 더 잘해주실 거 아니야. 뭐, 우리가 가려고 하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4억 정도면 우리가 원하는 평수는 다 골라갈 수 있어. 근데 우리한테 장점이 하나도 없는 아파트를 4억 7천이나 되는 돈을 주고 계약할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진짜 저렴하게 집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평균 시세인데 잘해주시는 게 뭐가 있어. 원래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야. 아니,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시기도 하고 우리 엄마한테 예쁨 받아서 나쁠 거 없잖아. 예비신랑은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그냥 그 신혼집으로 계약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한테 점수도 따고 좋지 않겠냐고 했어요. 저는 남편의 태도에 화가 나서 더 몰아붙여버렸습니다. 그럼 당신이 돈을 더 가져와. 우리 둘 다 대출 안 받으려고 예산 안에서 하려고 한 거잖아. 그리고 나는 솔직히 그 집 별로야. 근데 당신이나 시어머니가 그렇게 원한다면 당신이 돈을 더 부담해. 그럼 생각해 볼게. 내가 돈을 더 부담하라고? 얼마나 더? 당신이 7, 8천 더 보탤 거 아니면 그 집 계약하자는 말 꺼내지 마. 어머님이 2, 3천 수수료 챙기는 것 때문에 당신 7, 8천만 원 대출받을 거야? 차라리 시어머니한테 그냥 용돈으로 그 돈을 드리는 게 낫겠다. 예비신랑은 제 말을 듣고 나서는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시어머님한테 그 집을 사라고 전화 오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 저도 좀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둘이서 다시 신혼집을 알아보고 집을 계약했습니다. 급매로 나온 집이라 예상한 것보다 저렴하게 매매할 수 있어서 더 좋았네요. 그리고 집도 깨끗하게 쓰신 편이라 인테리어에도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양다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신혼집 문제가 지나가고 거의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뵀는데 묘하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쌀쌀맞아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내 기분 탓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 신혼집 얘기를 꺼내시면서 저를 먹이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유, 제가요. 우리 아들 며느리 생각해서 좋은 집 하나 추천해줬는데 며느리는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아는 사람이라 가격도 저렴하게 해준다고 한 건데
저희 부모님은 그 상황의 내막을 알고 있었으니 그냥 멋쩍은 웃음만 보이셨어요. 솔직히 수수료 받고 싶어서 아들 내외 결혼하는 거 이유만 보잖아요. 근데 마치 제가 잘못한 것 마냥 말씀하셔서 어이가 없었지만 저도 웃으면서 할 말 했습니다. 저랑 선우 씨랑 반반 결혼으로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추천해 주신 곳은 예산이 많이 초과돼서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로 계약하고 싶으면 초과되는 예산 더 가져오라고 하니까 선우 씨도 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도 3, 4천만 원 더해서 좋은 집 하나 장만해서 살면 얼마나 좋아. 그런 곳은 집값이 잘 떨어지지도 않아. 오히려 오를걸? 3, 4천도 솔직히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거기 가려면요 8천만 원은 있어야 됐어요. 근데 선우 씨가 굳이 그 돈 내고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요. 이번에 저희가 계약한 집은 저희 예산보다 저렴하기도 해서 남은 돈으로 싹 인테리어 하고 들어가려고요. 무슨 인테리어? 그냥 장판만 하고 도배만 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내가 말한 곳은 깨끗하게 써서 인테리어도 할 필요 없었는데. 어머니, 거기 애들이 살았어서 낙서 같은 거 많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도배는 해야겠다고 하셨으면서. 그래도 저희 인테리어 하는 비용 포함해도 4억 안 돼요. 제가 웃으면서 따박따박 이야기하니 시어머니 얼굴이 점점 빨개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예비신랑이 눈치껏 다른 이야기를 꺼내 화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랑 시어머니의 스파크 튀는 모습이 걱정되었겠죠. 그래도 예비신랑 덕분에 신혼집 이야기는 더 안 꺼내게 되고 식사 자리가 마무리되었어요. 음식점을 나가기 전에 화장실에 들렀는데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아까 못한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네요. 내가 아까 말을 못한 게 있는데 신혼집은 반반으로 하더라도 예단은 해야 되지 않겠어? 네, 예단이요? 예단은 갑자기 왜? 아니, 그렇잖아. 반반 결혼이라고 해도 할 건 해야지. 시어머니는 예전에 저희 결혼할 때 형식 따지지 말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신혼집을 안 해서 그런지 이제 와서 심통을 부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할 건 해야 한다고 하면서 예단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예비신랑한테 이 사실을 이야기했죠. 상견례 끝나고 집 가는 길에 어머님이 나한테 예단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당신도 동의한 거야? 갑자기 예단을 왜 달라고 하시는 거야? 우리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엄마가 갑자기 예단을 준비하라고 했다고. 우리 예단이랑 예물 없는 걸로 하는 거 아니었어?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 나한테 할 건 해야지 하시면서 예단 준비하라고 하시던데. 뭐야? 당신도 몰랐어?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무시해. 엄마가 갑자기 왜 그러신 거지? 솔직히 저희가 다른 신혼집을 구하는 바람에 본인이 수수료를 못 받게 돼서 그것 때문에 심술을 부리는 것이 뻔했습니다. 예비신랑이 이번에도 시어머니 편에 들면 결혼식 올리기 전에 엎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 예단 요구는 예비신랑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그냥 무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경 쓰지 않고 저희가 계획한 대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네요. 근데 하루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는 또 예단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너 곧 결혼식인데 왜 아직도 예단을 안 보내? 예단이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선우 씨가 그런 거 안 하기로 한 건데 뭘 하냐고 하면서 준비하지 말라고 하던데요. 아니, 너는 나한테 물어봐야지. 그걸 걔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걔가 뭘 안다고. 아무래도 시댁일이고
예단이라고 하는데 적지 않은 돈 들어가는데요. 당연히 물어봐야죠. 우리 아들이 한 말 생각하지 말고 얼른 보내라. 곧 결혼식인데 예단도 없이 진행하는 게 말이 됐냐? 내 주변 사람들도 며느리가 왜 예단 안 보내냐고 난리친다. 그럼 선우 씨한테 물어보고 말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까지 해서 또 예단을 요구하시길래 저는 또 예비신랑의 이름을 대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비신랑한테 전화해서 난리를 쳤어요. 어머님이 나한테 또 전화하셔서는 예단 요구하시는데 당신 어머님한테 제대로 말 안 했어? 엄마가 나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셔서 나는 안 하기로 된 건 줄 알았지. 근데 또 연락하신 거야? 방금 전화하셔서는 곧 결혼식인데 왜 아직도 예단 안 보내냐고 뭐라 하시는데? 당신 제대로 행동 안 하면 나 이 결혼 안 해?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기는 신경 쓰지 마. 예비신랑은 이번에도 역시나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고요. 그렇게 신혼집에 들여놓을 혼수를 보러 다니는데 생각보다 종류가 많기도 하고 다양해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예비신랑과 제가 원하는 인테리어 스타일이 달랐어요. 그리고 틈틈이 계속 누구랑 연락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식탁을 보러 갔는데 저는 그냥 깔끔한 화이트 톤을 원했는데 예비신랑은 그레이와 화이트가 섞인 식탁을 선택하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긴 했는데 신혼집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다 보니 혼수 가구 정도는 예비신랑의 의견대로 하는 것도 좋겠다 싶었죠. 난 원래 혼수에 관심 없기도 하고 잘 모르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사.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도 돼? 신혼집은 당신이 많이 배려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혼수만큼은 내가 배려할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꾸며봐. 나는 가구 볼 줄도 모르고 그런 거에 딱히 큰 관심 없으니까. 대부분 신혼살림은 여자들이 알아보고 여자들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비신랑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신혼여행 다녀오기 전에 집이 다 세팅되어 있으면 좋겠다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저는 신혼집 살림에는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때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올리고서 신혼여행까지 오붓하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신혼집에 들어가는데 신혼집에 있어야 할 가구들이 없더라고요. 뭐야? 왜 집에 가구가 하나도 없어? 저번에 우리가 세팅한 거 신혼여행 돌아오기 전에 맞춘 거 아니었어? 그러게? 내 생각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전화해볼게. 그렇게 남편이 가구점에 전화를 했는데 뭐 따지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유순하게 네 하며 전화가 끊어졌어요.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래? 가구가 왜 아직도 안 온 건데? 글쎄, 다른 곳으로 배송했다고 하는데? 뭐?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네 하고 끊었다고?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알아서 다시 배송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배송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다시 만들어서 보내준다거나 하는 등의 답변이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통화한 신랑이 제게 그냥 다른 곳으로 배송 갔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때 기가 막혀서 제가 직접 가구점과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가구가 안 들어왔어요. 저희가 배달해달라고 비밀번호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배송이 어디로 간 거예요? 저희가 그날 배달하러 갔었는데요. 어떤 여성분이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셔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다른 주소로 배달했습니다. 네? 아니, 누가요?
누가 다른 주소라고 하면서 알려줬는데요? 시어머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배달한 주소가 어디냐면, 그때 가구점 아저씨가 말씀해주시는 주소를 받아보니 시어머니 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가구가 배달된 주소가 누구 집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가구점 아저씨가 알려주신 주소로 찾아가 봤네요. 그렇게 직접 가보니 시내의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내의 집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에서 시내이가 나와서는 저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언니? 신혼여행에서 오늘 오신 거예요? 그런데 왜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아니, 아가씨 집으로 저희 집으로 와야 될 가구들이 배송됐다고 해서요. 네. 언니 집으로 가야 될 가구요? 저한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언니가 저희 집으로 배송시킨 거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 해드린 적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엄마가 그러던데요. 언니가 예단 안에서 제 가구 싹 다 바꿔준다고 했다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스타일에 대해 엄마한테도 얘기해줬는데? 시내이랑 이야기하며 슬쩍 시내이 집을 둘러봤는데 신랑이랑 같이 본 식탁이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혀서 신랑을 쳐다봤습니다. 근데 신랑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는 식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우선 시어머니를 만나봐야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야 될 가구를 왜 어머니께서 아가씨 집으로 배송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너 결혼할 때 예단 하나 없이 왔잖아. 그래서 너희 가구랑 가전은 우리 딸네 집으로 보내줬다. 너도 그 정도는 해야지.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시고는 미동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꺼내놓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면 할 말을 잃는 거 아세요? 저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들은 거지? 라는 생각에 검진 얼굴로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린 후 얼토당토 않는 말을 하는 시모에게 이렇게 받아쳤어요. 제가 예단하면 신랑은 뭐 할 건데요? 우리 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 너 결혼할 때 명품 가방 하나 사줬다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입을 싹 닦을 수가 있어?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명품 가방이요? 그 60만 원짜리 가방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신랑한테 100만 원이 넘는 시계 사줬는데 그럼 서로 주고받은 건 끝난 거잖아요. 그건 그거고 내가 안 받았잖아. 원래 예단을 시댁이 하는 거야. 아니 그럼 저희 친정에는 뭐 하실 건데요? 뭐 예물이라도 보내실 거예요? 아니 그걸 내가 왜 해? 그리고 누가 결혼할 때 며느리 친정까지 신경 쓴다고 그러니? 시어머니 말을 들어보니 본인은 예단을 받아야겠고 그런데 우리한테 주는 건 싫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됐지만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신랑이었어요. 시어머니랑은 더 이상 말이 통하지를 않으니 신랑한테 가구 알아서 우리 집으로 원상복구 시켜놓으라고 했습니다. 시내네 집으로 간 가구 당장 우리 집으로 가져와. 우리가 놓기로 한 자리에 그대로 가져다 놔. 신랑한테 소리를 친 후 저는 신혼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혼자 거실에 앉아 화를 식히고 있는데 조금 뒤 신랑이 쭈뼛쭈뼛거리며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벌써 시누이에게 가구를 보내놓은 상황이니 우리 가구는 다시 사자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는 어차피 동생한테 가구도 다 갔고 그래서 벌써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 우리가 당시 시누이한테 이심 쓴다고 생각하고 다시 새 가구 사는 건 어떨까? 당신도 내 동생이 쓰던 가구 또 쓰기 싫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어머님이든 아가씨든
우리한테 새로 가구를 사주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가 우리 돈 들여서 또 사? 아무래도 엄마가 자기가 얘기하는 신혼집으로 계약 안 하고 다른 곳으로 하는 바람에 그 지인분한테 받기로 한 돈은 못 받았잖아. 그래서 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그 돈이 얼마나 되는데? 많아야 500만 원 아니야? 근데 그 돈 받고 싶으셔서 우리한테 7, 8천만 원 대출 받으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그게 정상이냐고. 아니, 그냥 돈뿐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우리 아들내외가 집 살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니까 엄마도 체면 구겨졌잖아. 이래저래 엄마가 자존심 상하는 상황이라 지금 화가 안 풀려서 그러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혼수 다시 장만하자. 뭐? 지금 그게 말이야, 방구야. 그게 얼마짜린지 알아? 우리가 혼수에만 돈을 얼마나 썼는데. 이것저것 다 하면 거의 3천만 원 돈이라고. 근데 그걸 다시 사자고? 왜 우리가 돈을 이중으로 써야 돼? 당신은 돈이 차고 넘쳐? 신랑은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 설득에 넘어가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사실 시어머니 탓을 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저희 신혼집을 정하려고 했고 그게 틀어지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니까요. 근데 신랑은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와서 어쩌자고. 동생이 잘 쓰고 있는 거 뺏어와?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야? 그냥 처음부터 엄마가 사라고 하는 아파트 사지 그랬어. 그럼 이런 일도 없었잖아. 뭐, 그게 내 탓이야? 어머님이 우리한테는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우리 신혼집 정하신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돈 더 가져오라고. 그럼 거기로 가겠다고. 근데 당신이 안 가져왔잖아. 반반 결혼하기로 했으면 당신도 3천에서 4천 더 내야지. 왜 나만 6천, 7천을 다 독박으로 내야 돼? 그래, 당신도 그 돈 내면서까지 거기 살기 싫었던 거잖아. 근데 왜 내 탓을 해? 탓을 할 거면 어머님 탓을 해야지. 이 사단이 난 건 다 어머님 때문이야. 당신이 신혼집을 마음대로 했으면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우리 엄마 안 보고 살 거야. 제 탓을 하며 저보고 넘어가라는 식으로 말하는 신랑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라도 파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대화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친정에 가 있을 테니 가구 가져오라고 했어요. 됐고, 당신 이번 주 내로 가구 안 가져오면 파혼하는 걸로 알게. 나 일주일 동안 친정에 있을 테니까 알아서 해. 그렇게 친정에서 일주일 동안 지낸 후 신혼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우편물이 몇 개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신랑이 집에 안 와봤나 라는 생각에 우편물을 챙겨서는 신혼집으로 올라가서 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정말 혹시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나랑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설마 안 가져다 놓겠어 싶은 마음이었는데 역시나 시어머니 편에 섰더라고요. 저랑 싸울 때도 시어머니 편을 들었는데 오죽하겠나 싶었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추세라고 하길래 저희도 1년 뒤쯤 하려고 했거든요.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며 집을 내놓으려고 부동산으로 가려고 현관을 나서는데 시어머니랑 신랑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고는 쏘아붙이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너 가구 다시 안 갖고 오면 파혼한다고 소리쳤다며? 벌써 결혼식도 다 올렸는데 무슨 파혼? 이혼이지. 너 그리고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어머님, 이혼은 혼인신고를 해야 가능한 거고요.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는데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거든요. 천만 다행이지 뭐예요? 저희가 혼인신고를 안 한 사실은 몰랐는지 순간적으로 당황스러워하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파혼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니 본인 말을 들을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이번에는 저보고 나이도 많고 돈도 많으면서 뭘 그렇게 돈돈거리냐 하셨어요. 네가 어린 나이에 결혼한 것도 아니고 돈도 잘 벌잖아. 근데 뭐 이렇게 한두 푼의 연연해. 그냥 이기에 예단했다 그렇게 생각해. 저희가 예단한다고 한 적도 없는데 왜 예단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예물 받아야겠으니 샤넬백 하나 사주세요. 제가 쓴 돈이 얼만데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샤넬백이야? 그리고 이 기회에 네 신우한테 점수도 따고 얼마나 좋아. 내가 이렇게만 하면 내 어머니 이럴 줄도 알아야지. 아주 따박따박. 이해가 돼야 저도 내 어머니마저.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왜 신우이한테 점수를 따야 되나요? 그때는 저도 시어머니한테 지지 않고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러니 옆에 있던 신랑이 시어머니가 아닌 저를 말리고 들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냥 동성한테 준 거로 예단하겠다 하면 끝날 일이잖아. 이렇게 일을 키워야겠어? 당신, 이럼 정말 우리 엄마 얼굴 어떻게 보려고? 내 딸 집에 들어가 있는 너희 혼수. 지금 우리 딸이 쓰고 있는 중이라 새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너희가 중고로 다시 사든 새 걸로 사든 알아서 해. 그래요? 잘하셨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쩔 수 없죠. 아까는 속이 답답했는데 이제야 좀 풀리는 것 같네요. 제가 해탈한 듯 이야기하니 시어머니는 남편이나 저를 이겼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한테 웃으면서 우편물로 온 신용카드 내역서를 건네주었습니다. 나한테 이걸 왜 줘? 이게 뭔데? 시내의 집으로 들어간 저희 혼수 다 신랑 카드로 결제했거든요. 이제 어머님이랑 신랑 그리고 시내이까지 셋이 갚아야 될 텐데 어느 정도 금액대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뭐? 우리 아들 카드로 결제한 거라고? 왜? 너는 뭐하고? 제가 신용카드를 하나도 안 만들어놨어. 할부 가능한 신랑 카드로 싹 긁었어요. 너무 할부로 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이젠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하니 시어머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랑 신랑이랑 같이 결제했다고 생각했었겠죠.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 얼굴에 대고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 참, 물론 이 집 인테리어 비용도 아드님 카드로 결제했어요. 아, 깜빡할 뻔했네. 뭐, 제 돈 나간 거 아니니까 잘 갚아보세요. 제가 현관문을 나가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고는 어디 가냐고 하시더라고요. 너는 어디 가려고? 어쨌든 너희 혼수 살림으로 산 거니까 너희가 갚아야지. 그리고 넌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우리 아들 카드로만 살 수가 있어? 저희가 각자 벌어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결혼하고 같이 쓰려고 산 건데 누구 카드로 사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제 파혼할 거니 상관 있는 거죠. 정말로 다행이지 뭐예요. 그렇게 파혼 통보를 해버리고는 저는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제가 파혼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놀라시긴 했지만 왜 그런지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는 잘했다고 하셨어요. 1, 2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해서 최소 50년에서 60년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이렇게 안 맞는 거면 진작 갈라서는 것도 답이니까요. 물론 시간과 돈이 아까운 건 있었지만 저에게 남은 시간은 더 많이 있으니 지금이라도 현명하게 생각해야 했네요. 그렇게 이혼을 결심하고 집까지 내놓은 상황에서 신랑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 연락했나 싶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통화 하나로 정말 마지막 남은 정마저 바닥에 드러내고 말았어요. 이제 와서 제게 설설 기는 모습이
꼴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무 엄마 말만 듣고 성급하게 행동한 것 같아. 이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러니 우리 파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 결혼식까지 다 올렸는데 파혼은 많이 안 되잖아. 그럼 당신이랑 어머님이 한 행동은 말이 되고, 나는 당신이 나한테 신우이한테 갑을 주고 우리는 혼수 다시 사자고 말했을 때부터 파혼 생각하고 있었어. 당신은 안 했지 모르더라도. 사람이 실수할 때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하잖아. 이제 와서 내가 당신을 뭘 믿고? 그때 내가 그랬잖아. 일주일 사이에 가구 안 가져오면 파혼할 거라고. 근데 그 말을 안 들은 건 당신이잖아. 당신이 선택한 걸 이제 와서 누굴 탓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파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 응? 나는 당신이랑 다시 합칠 생각 없어. 어머님을 다시 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당신도 그랬잖아. 엄마 안 보고 살려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냐고. 나 어머니 안 보려고 더 그렇게 행동한 거야. 엄마는 내가 잘 설득할 테니까. 아니, 엄마 안 보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저한테 다시는 시어머니 안 보려고 이렇게 행동하는 거냐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는 시어머니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파혼 얘기는 없었던 걸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벌써 신랑한테 정이란 정은 모조리 떨어졌는데 같이 살 수가 있겠어요? 너도 생각을 해봐. 우리 아직 마흔도 안 먹었어. 앞으로 살 날이 얼만데. 결혼 시작부터 이러는 너랑 니네 집안이랑 어떻게 평생을 사니? 결혼한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는데 몇 년 지난다고 해서 달라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진짜 잘한다니까. 우리 10년 만났어. 그래. 그 10년 당신이 날린 거야. 다음번에 만나는 여자한테는 시어머니랑 마주치게 하지 마. 아니면 처음부터 시어머니랑 안 보고 살던지. 생각해보니 내가 연애할 동안 어머님을 만난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당신이랑 10년 동안 만난 것 같아. 어머님을 일찍 만났으면 나도 당신도 일찍 헤어졌을 텐데. 어쨌든 나는 당신이랑 다시 합칠 생각 없으니까 다른 여자 찾든지 해. 저는 한 번 헤어진 사람은 절대 안 만납니다. 뭐 종종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혼했는데도 또 똑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한 번 정 떨어지면 끝이에요. 그렇게 결혼식을 다 올린 상태로 저희는 파혼을 했어요. 최근 대학교 동창 모임이 있어 다녀왔는데 다들 저한테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그냥 서로 갈 길 가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한 친구가 그 사람의 근황을 알려줬어요. 혼자 카드값 갚느라 투잡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둘 다 가구는 한 번 사면 오래 쓰는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좀 한 편이었거든요. 그런 가구를 시누이한테 줬으니 그리고는 또 사자고 하니 제가 눈이 안 될 수가 있겠어요? 몇십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백만 원짜리였는데 아직도 갚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꽤 소금이더라고요.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진작 만들지 않아서 다행이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는 저한테 이혼한 여자라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괜찮아요. 숨길 생각은 없거든요. 오랜 시간을 알았던 사람도 정말 한순간에 남이 될 수도 있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사람을 만날 때는 조심 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네요. 당분간 남자 만날 생각은 없긴 하지만요.